운전자 보험, 과연 어느 정도의 보험료가 적당할까요? 저는 1만 원대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간혹 3만 원대, 5만 원대 보험료를 내시는 분들이 있죠. 설계사 양심상 솔직히 말하자면 3만 원, 5만 원은 너무 비싸고 잘못 가입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 영상에서 운전자 보험을 실속 있게 가입하는 방법과 최선의 플랜을 모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운전자 보험이 뭔지부터 정확히 짚어볼게요.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의 차이부터 이해를 하셔야 하는데요. 자동차 보험은 법적으로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 보험이죠. 자동차 보험을 가입해야만 차량을 인도받을 수 있어요. 반면에 운전자 보험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선택사항인데요. 그렇다 보니 굳이 들어야 하나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꼭 들어야 합니다. 가입 기간에서도 차이가 있는데요. 자동차 보험은 1년 단위로 갱신을 하는 반면 운전자 보험은 20년 납 20년 만기로 대체로 장기보험으로 가입을 하죠. 그리고 자동차 보험은 대인 대물을 포함한 민사 책임을 보상을 하고요. 운전자 보험은 형사 책임을 보상을 합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형사사건으로 넘어가는지도 곧 자세히 알아볼게요. 또 하나 중요한 차이는 가입 주체예요. 자동차가 가입 주체인 자동차 보험은 차량을 기준으로 가입을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한 사람이 2대의 차를 가지고 있다면 각각의 차에 따로 자동차 보험을 가입을 해야 하죠. 반면에 운전자 보험은 운전자가 가입 주체라서 내가 운전자 보험을 가입했다면 어떤 차를 운전하든 심지어 렌트카를 운전할 때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크게 이러한 차이들이 있는데요. 그럼 운전자 보험에서 보상하는 형사사건이란 게 무엇이냐? 먼저 12대 중과실로 사고가 나면 형사 입건이 됩니다. 누구나 고의든 아니든 할 수 있을 법한 교통법 위반이지만 저걸로 사고가 나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운전자 보험이 12대 중과실 사고를 모두 보장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음주운전, 무면허, 뺑소니 사고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런 건 절대 하시면 안 되겠죠. 또 중과실 사고가 아니더라도 사망, 중상해 사고도 형사사건으로 이어지거든요. 교통사고로 사람이 사망했거나 척추가 골절되는 것처럼 정말 심각한 부상을 입는 경우에 형사사건으로 넘어가는데, 이런 일이 내 인생에서 웬만하면 없을 것 같지만 사고는 언제나 예기치 않게 발생하잖아요. 자, 단순한 접촉사고라면 자동차 보험에서 대인, 대물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형사사건으로 넘어가는 경우 드는 비싼 법률 비용에 대한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정말 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신호 위반으로 상대방에게 중상해를 입히고 형사재판까지 가게 되면 합의금이 억 단위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변호사 선임 비용과 그리고 벌금까지 한다면 대출을 받거나 전세보증금을 빼서 일을 해결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운전자 보험이 필요한 것이죠. 그럼 운전자 보험에 어떤 특약을 넣어야 될까요? 상해 입원, 상해 수술비 등 특약이 엄청 많은데 그 중에서 어떤 특약이 필수적인 건지 짚어드릴게요. 교통사고가 나면 먼저 경찰 조사를 받습니다. 이 사고가 민사로 끝날지 형사로 이어질지 경찰이 조사 후 검찰에 보고서를 제출해요. 이제 사망이나 중상해 사고는 검찰이 형사사건으로 기소할 수 있는 공소권이 없고 12대 중과실 사고는 공소권이 존재합니다. 공소권이 없는 경우엔 피해자와 합의만 원만하게 이루어지면 재판이나 법원 판결 없이 사건이 종료되는데요. 그러나 살면서 어떤 경우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형사로 이어져서 법원 판결을 받는 경우까지 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공판이 진행되기 전 피해자와 합의 절차를 거친 뒤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벌금이나 징역 등의 판결을 받게 되는데요. 원만히 합의하고 성실히 조사를 받으면 대부분 벌금 납부로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특약이 필요한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것이죠. 경찰 조사와 공소권, 이 단계에서는 변호사 선임 비용이 필요해요.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가면 다들 엄청 긴장하기 마련일 텐데 변호사와 함께하면 더 원만한 합의와 재판 결과가 따르죠. 그리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이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법원에서 부과될 벌금까지 포함한 이 세 가지가 운전자 보험의 필수 특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입 전 각각의 특약에 대해 체크해야 할 사항도 함께 알아볼게요. 우선 변호사 선임 비용은 운전자 보험의 스펙을 결정한다고 할 정도로 중요한데요. 최대 5천만 원까지 가입을 할 수 있는데 과거에는 정식 재판일 때만 이 비용이 지원이 됐지만 이제는 경찰 조사에서부터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경찰 조사나 불구속 시에 사망사고뿐만 아니라 중상해 사고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원래는 사망사고에서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했지만 요즘은 중상해 사고까지 보장이 확대된 경우가 많거든요. 또 변호사 비용 선지급 여부도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사고 후 변호사 선임 비용이 몇 천만 원씩 나올 수 있는데 나중에 청구해야 보험금이 나온다면 당장 돈이 없을 때 빌려서라도 내야 되잖아요. 변호사 비용을 먼저 지급을 해주는 선지급이 되면 훨씬 든든한 거죠. 보통 선지급은 비용의 50%가 미리 지급됩니다. 다음으로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은 현재 최대 2억 5천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아직 2억으로 가입을 하고 계신다면 2억 5천만 원까지 리모델링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렇게 넣는다고 해서 보험료가 몇만 원씩 더 비싸지는 것이 아니고 1만 원대로 충분히 준비가 가능합니다.
예전에 가입한 상품의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은 3천만원, 5천만원 밖에 되지 않아서 한문철 TV에서도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을 꼭 크게 가입해야 된다고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만약 상대방이 합의를 거부하면 이거 쓸데없는 특약이 될까요? 이때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은 법원에 맡겨두는 합의금, 즉 공탁금으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엔 공탁을 하려면 피해자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을 알아야만 가능했기 때문에 상대방이 합의 의사가 없으면 공탁 자체가 불가능했거든요.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서 이제는 사건 번호만 기재를 하면 합의금을 공탁을 할 수 있게 바뀌었어요. 공탁금을 맡기면 법적 책임을 다한 것으로 간주가 되어서 판결에 유리한 영향을 주니까 어쨌거나 꼭 필요한 특약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벌금인데요. 대인은 최대 3천만원까지, 대물은 500만원까지 넣을 수 있고 스쿨존까지 보상이 되는지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사고 처리 과정에서 형사적 책임을 대비할 수 있도록 법률 비용 3가지 특약을 챙기시면 되고요. 여기에다 하나만 더 추천을 드리자면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 특약이에요. 우리가 사고가 나면 다치잖아요. 다쳤을 때 내가 가해자가 됐든 피해자가 됐든 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발생한 사고든 상관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 타박상과 같은 경미한 사고부터 골절로 수술을 한다든지 중대한 사고까지 1급에서 14급으로 나눠서 보상을 하는데요. 여기서 상품별 자동차 보상 치료비 한도 차이도 정말 중요합니다. 14급의 한도는 30만원으로 통일이 되어 있지만 1급에서 11급, 즉 더 심각한 부상을 당했을 때 얼마나 보상이 되는지는 보험사마다 다르거든요. 현재 판매하고 있는 수많은 운전자 보험 중 현재 보여드리는 회사로 운전자 보험을 준비하시면 1만원대 보험료로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도 2억 5천만원, 자동차 부상 치료비도 30만원부터 최대 3천만원까지 모두 준비가 가능하십니다. 참고로 운전자 보험은 실손 비례 보상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 합의금으로 1억이 나왔다면 운전자 보험을 2개 가입했다고 해서 2억을 받는 게 아닌 거죠. A사에서 5천만원, B사에서 5천만원 이렇게 합산해서 최대 1억까지 지급이 됩니다. 실손보험에 여러 개 가입을 해도 중복 보상이 안 되는 것처럼 운전자 보험도 마찬가지니까요. 한도가 큰 상품 하나만 잘 준비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개를 가입하는 것도 아닌데 운전자 보험료가 3만원대, 5만원대까지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크게 2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적립보험료입니다. 여러분이 가입한 보험료에 적립보험료가 포함이 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보험료가 3만원, 5만원 이렇게 깔끔하게 딱 떨어진다면 높은 확률로 적립보험료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보시면 보험은 이렇게 특약별로 세세하게 보험료가 책정이 되어 있어서 딱 맞는 금액으로 떨어지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보험료를 3만원을 낸다고 해도 적립보험료 때문에 실제 보장성 보험료는 1만원 정도일 수도 있는데요. 나머지 2만원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보험사가 이 돈을 그대로 적립을 했다가 여러분에게 돌려줄까요? 보험사는 은행이 아니죠. 원금 그대로 저축을 해주는 게 아니라 사업비가 차감된 이후 금액을 적립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적립보험료는 쓸데없이 보험료가 비싸지는 원인이에요. 보험료가 많은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상해 특약들 때문입니다. 앞서 꼭 필요한 특약으로 법률 비용과 자동차 부상 치료비만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상해 특약들이 플러스 알파로 가져가는 특약이지 반드시 있어야 하는 특약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보장기간 때문이에요. 현재 판매되는 운전자 보험은 모두 만기가 짧죠.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상해 담보들은 되도록 종합보험에 90세나 100세 만기 비갱신으로 준비를 하는 것이 더 좋겠죠. 과거에 가입하신 운전자 보험에 상해 특약을 100세 만기 비갱신으로 가지고 계신다면 기존 종합보험과 중복해서 불필요하게 가입하고 계신 않은지 그리고 보험료가 부담스럽지 않은지를 고려하셔서 중복이라면 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부담스럽지 않다면 유지하는 것도 다른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가끔 척추 질환과 같은 치료력이나 상해 치료력이 많으신 분들은 종합보험을 가입하려고 해도 상해 특약을 가입할 수 없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라면 상해 담보를 운전자 보험의 특약으로 넣어야지만 준비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한해서는 운전자 보험에 상해 특약을 넣는 것을 꼭 추천드립니다. 실제로 현재 판매되고 있는 가입 제안서를 한번 볼게요. 제가 필수로 그리고 최소한으로 필요한 담보라고 말씀드렸던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벌금, 변호사 선임 비용, 그리고 자동차 부상 치료비 담보만 준비를 한다면 1만원대로 준비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0년대 후반, 2010년대 초반에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실 분들이라면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과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비슷한 보험료의 더 큰 보장으로 리모델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바꿔서 준비하시기를 권해드리는 것이고요. 여기에 선택에 따라서 골절, 화상, 후유장애, 상해 수술비, 입원 일당 등 상해 담보를 추가하고 싶으시거나 병력 때문에 운전자 보험에만 상해를 넣을 수 있는 경우 부족한 부분을 채우신다면 2만원 내지 3만원의 충분한 준비가 가능한 겁니다. 여기까지 운전자 보험에 쭉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여러분 제발 운전자 보험 절대 비싸게 가입하지 마세요. 보험료는 줄이면서 보장을 늘리는 제대로 된 리모델링 상담을 받고 싶으시다면 진짜 전문가인 보험 사관업계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